이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요 우리 사건은 뭘까요? 이 사실적 주장에 대한 affirmative defense는 사실이면 그 면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앤더슨이 뭘까요? 이 원고 입장에선 그 문자 내용 자체가 허위다. 허위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겠죠. 허위다. 그리고 결국은 법원에서는 뭘까요? 이 사람 손을 들어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항소한 케이스예요. 와시 이제 피고가 결국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자, 내 지금 소위 그 블로그에 나온 그 글자 자체 그런 뭘까요? 문자는 사실이기보다는 뭘까요? 내 의견이다 이렇게 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주장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항소심에서 다시 이제 주장을 하겠죠. 다른 문 뒤집으려고 이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적 주장보다는 의견이다라는 거죠. 의견이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뭘까요? 자, 이 데파메이션이라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제3자한테 허위 내용을 공표하는 거죠. 허위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거죠. 또 우리가 허위가 되려고 그러면 뭘까요? 그 진술 내용 자체, 그 문자 내용 자체가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자, 그 자체는 뭘까요? 오로지 의견이면 안 되겠죠? 의견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가 요거 내용이 뭘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내용 나왔던 우리 고슬링이라든지 행크 하디라는 사람의 그 내용의 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게 다 룰이죠. 룰들이죠. 룰. 우리가 오피니언인지 팩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자 사실인지 혹은 의견인지 그 해석 자체가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뭘까요? 우리 몸은 뭐 해석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사실인지 혹은 의견인지 이런 좀 민감한 경우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것은 뭘까요? 적절한 어떤 그죠? 캐릭터라이제이션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풀어요? Totality of circumstance.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그죠?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자, 그 어떻게 돼요? 누가 합리적인 배심원이 그 문서 내용 자체가 혹은 그 문자 내용 자체가 우리가 단순한 의견이라보다는 사실상의 사실의 내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편견하는 경우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실적 주장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다 룰들이죠. 자, 그럼 룰이 뭘까요? 우리가 이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 라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견이 기본적으로 아니어야 되겠죠. 오로지 의견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견과 사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죠? 그건 뭘까요? 우리 법리가 있죠. 한마디로 totality of circumstance죠. 한마디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under the totality of circumstance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배심원이 그 내용을 우리가 판단해서 일반인들이 우리가 그 문구를 보고 스스로 해석해서 그것이 우리가 전후 문구를 그죠? 비교해서 이게 의견인지 사실인지를 구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룰이죠. 그래서 이제 피고 자체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신의 그죠? 앤더슨에 관한 그죠? 문자 내용 자체는 자, 뭐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거죠. 왜냐? 이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 의견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고. 자, 인스키라는 그죠? 인스키라는 그죠? 최근에 법원의 그죠? 판례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우리가 사실인지 의견인지 그죠? 구분할 수 없는 그죠? 해석에 상상 합리적으로 민감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죠? 보면 이제 여기서만 배심원들이 자, 그 내용이
자, 여기서 보면 totality circumstance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적인 주장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인 의견을 표명한다고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뭐 우리가 어차피 배심원들이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거니까. 여기서 뭘까요? 인스키 같은 구리의 사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오히려 의견이 이게 뭐가 사실적 주장이라보다는 의견을 우리가 표명한 것으로 이제 그죠? 편결한 그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건 인스키 케이스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우리가 뭐 똑같죠? 똑같은 거죠. reasonable try of fact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배심원들이 배심담들이 결국은 그 내용을 구분한다라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컨슈머 웹사이트에 포함된 내용은 포함이고,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그죠? 모든 그죠? 리더들이 오히려 그 사실이라기보다는 그죠? 의견으로 보는 그죠? 본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죠? 컨슈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결국은 이제 팽팽하죠. 이게 이제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배심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인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견을 우선으로 한 그런 케이스죠. 의견을 우선으로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봅시다. 자, 인터넷 포럼이라는 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스키에서는, 이 인스키 법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루즈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포럼이라는 것은 좀 느슨한 형태의 소통의 형태의 방법이고, 주로 그 다른 사람을 유저들이 비판하도록 하는 그런 출구 역할을 하는 그런 포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저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뭔가 인포멀 디베이트죠. 크리티시즘, 한마디로 비정규적이죠. 비정식에 의한 비공식이죠. 비공식 어떤 논쟁이라든지 비평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도 가십으로 보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는 뭘까요? 또 굉장히 좀 프로바카티브니까 좀 도발적인 형태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채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자, 정확한 보도라 하더라도 그걸 뭘까요? 좀 그죠? 좀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가십 형태로 이렇게 좀 까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신문에도 많죠. 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이랑 일반적인 팩트만 전달해야 되는데, 신문 자체가 팩트보다는 오히려 의견이라든지 이 가십 중심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신문이 망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가십을 좀 없애야 된다 이렇게 라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뭘까요? 정치 주변에는 가십이 중요하죠. 이 사람이 뭐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고 사우나에서 뭐 친구들하고 어떤 잡담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골프장에서 얘기한 내용도 아무 관계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그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또 우리가 리더들이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십거리가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시했냐면, 이런 under the totality circumstance에서 아까 얘기했던 reasonable trial fact, 한마디로 우리가 배심원들이 뭐라고 우리가 판시를 했느냐, 판시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회사의 중역들을 뭐 거짓말쟁이, 패배자,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얘기했던 그 문자들 자체는 뭘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소통된 사실상의 사실보다는 뭐 어떻게 돼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판시한 거죠. 그죠? 이 자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사기꾼이다, 그죠? 사기꾼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 것 자체가 뭘까요? 이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사실적 주장이보다는 의견에 가깝다는 뜻이죠. 이 내용들을 누가 결정해요? 이거 트라이얼, 그죠? reasonable trial fact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중요한테 회사의 중요한테는 뭘까요? 이거 보게 되면 열받지만 어떻게 돼요? 좀 공격적이고 좀 어떻게 돼요? 공격적이면서도 좀 품이 손상되는 그런 형태의 우리가 내용이 되겠고 이런 것들은 뭘까요? 정보라기보다는 우리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 리포트라는 그런 브로그스의 어떤 문자죠. 문자 내용 자체 사실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된 거죠. 이런 문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실적 주장으로 이제 되풀이하고 있다는 뜻이죠. 앤더슨에 의한 그런 허위 증언이라든지 이 사기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담은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피고의 옐프의 어떤 그죠? 문서들 그죠? 여기서 보면 문자들은 또 앤더슨의 친구나 가족을에 대한 그죠? 여기서 보면 시티 컨트랙이죠. 이 시에 계약을 맺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브라이브를 한다. 이 브라이브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딴다라는 거죠. 계약을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거죠. 내용들이 이제 사실적 주장들이 이제 명기되어 있어요. We do not believe 뭘까? 이거 저 법원에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러한 문서 자체가 합리적으로 그죠? 우리가 단순한 의견으로 해석될 것으로 그죠? 민감하게 해석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되지 않는다니까 사실적 주장이라는 뜻이죠. 자,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뭐라고 우리는 하냐면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배심원들은 뭐라고 우리가 판결할 하는 것이냐? 결국은 그것은 뭘까요? 사실적 주장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는 오히려 의견보다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내용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사실적 주장을 다루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에 속한다라는 거죠. 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그대로 우리가 인스키 케이스를 따라야 되고, 그죠? 의견이지만 우리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이 부분 허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돼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이제 룰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따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봅시다.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판례로 되어 있나요? 자, 콜롬비아 밸리 페어 하우징 카운슬과 룸메이트.com에 대한 사건이네요. 피고가 룸메이트죠. 룸메이트.com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죠. 주로 이제 사람들한테 그 렌탈 스페어 룸을 이렇게 쉐어하는 해서 이제 함께 찾고 사는 그죠? Looking for place to live 그죠? 그렇게 살려고 찾는 사람들 상대로 그죠? 렌탈 홈에 그죠? 그걸 이제 쉐어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웹사이트죠. 여기서 보게 되면 15만 개 정도가 리스팅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주로 이게 인기가 있네요. 밀리언 페이지 뷰가 있고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불법이죠. 뭐 없을 수도 있고 이제 묵인해서 할 수도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뭐 무한룸이나 뭐 투룸이나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혼자 살고 있는데 누구와 같이 내가 살고 원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룸메이트 웹사이트에다가 리스팅을 이제 올리기도 하고 또 검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형태로 돼 있으면서